예, 안녕하세요. 저번에 또 이어서 오늘도 생각에 관한 생각, 이책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자면 저번에는 그렇죠. 이 첫 번째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그런 시스템 1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시스템 2는 이제 시스템 1이 제대로 이게 바로 생각이 안 떠오를 때 그거를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시스템 1하고 2의 그 차이와 그 시스템 2도 실수를 하고 시스템 1이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이 시스템 1과 2의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림지적과 평양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이제 왜 우리는 쉽게 그 판단을 하느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는 거 보여요. 그래서 어림지적과 평양인데 판단할 어떤 생각이나 판단할 때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넘겨 짚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치를 예측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한다. 굉장히 단순한다는 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그런 거를 당연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들이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보려고 그러니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엿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림직장을 할 때 소수의 법칙을 나와요. 우리가 그 전에도 이제 전체에 대한 사실 이 책은 이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고에 대한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소수의 법칙은 뭐냐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큰 표본을 보지 않고 작은 표본에서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원 오브 다우전드라고 해서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투자를 하면 누구나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전체 사람에서 거의 0.1% 상위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집단인데 그런 것을 본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단순간에 착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법칙은 결국 내가 보는 이 표본들이 과연 맞는가? 근데 이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편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오르는 것들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우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사건이 독립적인데 상당히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규칙이 있다고 정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 원인을 꼭 인간은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생존의 결과라고 저도 보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될 때 비로소 그 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도 내가 그게 이제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핫밴드, 그러니까 어떤 운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목격하는 많은 사건이 사실은 무작위란 사건의 믿음을 너무 쉽게 거부한다. 근데 이제 샤머니즘처럼 이제 미신을 믿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라는 이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불교나 유교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다만 나의 어떤 가중치를 두느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데 0.00001% 연관이 돼 있어. 그럼 거의 0에 수렴하잖아요. 연관은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관은 돼 있다. 근데 사실상 나에게는 거의 무의미하게끔 연관이 돼 있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무작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연관은 돼 있는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냐 안 되냐를 구분하는 거지, 사실 무작이란 말은 사실 책에서는 넘겨짚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결은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연의 많은 결과를 이제 우리는 보고, 대중은 이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연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소수의 법칙에서 그런 어떤 작은 집단이 말하는 것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안다면, 내가 투자자를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표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표본, 그러니까 내가 운으로 얻은 표본이 아니라 내가 신뢰성이 있는 표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투자라는 거다.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 운이란 요소를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 운보다도 더욱 다룰 수 있는 거죠. 운의 영역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운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운이 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루는 영역이 이제 투자라는 거 하는 거예요.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운에 빠져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기준점 효과인데, 어떤 모르는 수량을 추정하기 전에 특정 값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억은 돈이 많은 돈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 기준의 입장에서 많은 거지, 진짜 상위 1%에 적거든요. 우리나라가 KB금융보건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봤을 때 상위 1%가 이제 금융자산, 즉 일주일 안에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분이 이제 46만 명,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가족 단위로 묶으면 적겠죠. 왜냐면 가족분들 자체가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내가 10억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2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시스템 1이 이제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해도 기준점을 정할 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이나 어떤 협상을 할 때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생각을 기준으로 날아가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딜을 할 때 내가 1,000만 원을 걸었는데, 그거를 내가 점차 사실은 700만 원을 원하는데 한 1,000만 원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땡큐 하면 좋은 건데, 만약에 거기서 깎으면 오히려 세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살 때도 세일이면 사잖아요. 왜냐면 그 기준점을 높게 잡은 다음에 사실은 그 가격보다 싼 건데도 세일 했으니까 이 가격이더라고 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이제 더 사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마케팅 전략인 거죠. 이게 쉽게 하면 기준점 효과라는 건. 그래서 이 기준점 효과를 이제 볼 때는 전문가도 속고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어떤 역치값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갖겠죠. 말이 안 되는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기준점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딜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인상과도 연관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한다. 이게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걸 내재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최대한 배제해가면서 그러니까 배제한다기보다 이제 이런 걸 밸런스 있게 가는 그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어림짐작과 어떤 이 선입견을 왜 갖느냐, 회상 용이성의 과학이라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많이 보면 그게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게 이제 회상 용이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것만 가지고 그 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책은 전체를 보는 거긴데, 내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진정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본 것만 보니까 본인의 몫을 과장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내가 한 일이 많아, 그런 걸 많이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본인의 몫을 과장하는 거죠. 근데 전체를 보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보지만 타인도 봤을 때 그 비중을 보는 거죠. 그 비중을.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이 이런 어떤 내가 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때 비로소 진짜 생각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성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그 판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시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1번이 어려워. 그러면 2번도 어려울 거고 3번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시험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방이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 방을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질문들을 두면 2, 3번 방이 쉬워도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마지막 방을 어렵게 준다 그럼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수월하니까 이게 면접이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마지막에 보편적으로 두는 이유가 그래야 이게 변별성이 이제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쉬운 문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어떤 보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능력은 똑같은데 분명 시험 문제의 순서만으로도 평균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 못 본 게 실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그 구성력에 따라서 내가 적응을 못한 거냐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회상 용이성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1번이 이제 어려우면 내가 다음 문제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그 감정이 나를 지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돌이켜 봤을 때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의 어떤 그 명확한 어떤 정량적이거나 나의 어떤 그 객관적인 판단보다도 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두려웠다를 가지고 내가 그 기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정량적이나 어떤 수치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이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길에서 인간이 이런 대중들이 회상 용이성에 대한 것들이 많이 빠져져 있으면 성인의 입장에서는 대중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보편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거니까 생존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는 일반인은 감정에 휘둘리는가 반면 전문가는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어떤 아마 일반인과 전문가가 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양측 일반인과 전문가들 하더라도 해안과 지혜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보는 그 어떤 범위가 다른데 그 범위를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교집합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집합도 봐야 되고 그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톰슨 W의 전공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계가 이것도 결국 크게 본다는 건데 통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얘도 이제 크게 본다는 건데 보고 있는 것만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전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성향이 정량적이고 예를 들어 뭐 감성적 그 정량적인 데다가 약속에 잘 지키고 뭐 지갑도 뭐 지폐가 거꾸로 졌는지 이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 뭐 은행원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예술가야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블랙스완 같은 건데 그런 경우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볼 때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00명의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서 한 명이 이 집 예술인이 60%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이 예술가일 확률은 60%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영향이 있어서 예술가일 거라고 우리가 넘겨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다라는 연관성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의 툴을 봤을 때 이렇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에 이제 잘못된 점인 거죠. 우리가 정보의 질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질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틀을 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직관인데 이 직관이라는 게 결국 내가 이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보면서 이 통계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60%가 예술가인데
인데 이 사람이 정량적인 사람이라도 예술가일 수 있다는 확률이 60%라는 걸 고려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계를 고려하지 않는 판단은 오류가 되기 쉽다. 이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시간이 X축이고 Y축이 유방암 걸리는 환자야. 그럼 이게 유방암 걸리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 앞으로 유방암 걸리는 환자가 많아진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서 통계적인 것도 보지만 이거는 그 진단기기가 너무 발전되면서 유방암이 검진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가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단기기의 발전이 유방암의 그 어떤 그 환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또 혹은 오래 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린다라는 이제 가상의 주인공을 세우면서 적은 게 많은 것이다. 즉 뭐냐면 이게 어떤 특정인을 그러니까 린다는 은행 창구 직원이다. 린다는 은행 창구 직원이며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다. 라는 두 문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린다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지녔으면 여성 운동에도 적극적이면서 은행 창구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로 빠지면 펀드보다 직접 그 기업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더 큰 게 보려면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특정 기업에만 몰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투자와 연관되면 적은 게 많은 것이다. 즉 특정한 것에만 꽂혀서 가는 확률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확률에 기대는 심리예요. 왜? 그게 곧 리스크가 크고 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대1 면접에서 보면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시스템 2의 게으름 그거를 이제 판단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는 은행 창구 직원이라는 게 확률이 더 높은데 여성 운동에 적극적이라는 그 개인적인 성향으로 따지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연관지어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펀드를 하는 게 개인한테 유리한데 직접 투자를 굳이 인간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려는 주인 의식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가 나는 스스로 안 된다는 know yourself를 한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통계를 이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전체를 보니까 몇 분의 몇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확률로 보는 게 아니라 인과로 보는 거예요. 인과.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확률보다도 얘가 얘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 인과성에 기대는 형향이 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이 단순한 그 지점만 보려고 하니까 이런 성향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는 결국에는 전체를 보는 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심리는 결국 학습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심리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저자는 묻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서 하는 생각이 오류이기 때문에 이 오류를 지속적으로 내가 극복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의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평균 회귀.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계로 보는 건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대중은 실수를 벌하기보다 잘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실수를 벌하면 다음에 잘하더라. 이게 포상을 주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5의 능력을 했어. 근데 3의 능력을 한 거야. 그러니까 3의 능력을 했는데 벌을 주니까 5까지 찾아간 거야. 이게 상벌이의 순서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5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3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7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5로 수렴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의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순간 3을 했다고
이 사람이 못했다 잘했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운전 점수 면접이 70점이 합격인데 50점을 내가 그 사람의 능력이 예를 들어 뭐 80점이야. 근데 오늘 60점을 맞았다고 벌해서 다음에 이 평균이 이제 80점이니까 80점을 내려면 60점이 다음에 90점을 100점을 맞으면 이게 8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에 100점을 맞았어. 그럼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벌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도 원래 평균이 80점이니까 그 80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결국 내 어떤 실력, 그 어떤 평균에서 운이 좌우돼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즉 삶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치를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순간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과정에 따른 평균치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계속 꾸준없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보면 왜 지속이 중요하냐면 이 평균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를 이해할 때 이제 통계를 보면은 대머리를 한 세대를 거쳐간다. 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양극화의 원인도, 그러니까 뭐 지구의 어떤 부가 평균으로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 50원이 지구에 있는 돈의 최대야.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은 계속 1원으로 가면 그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부자는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는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려면 이 부의 양극화를 내가 끊임없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내가 올리는 과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균을 정확히 내가 알기 위해서 직관적인 어떤 예측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반복된 경험과 전문성이 이 직관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계속 평균 예를 들어 수익이 1,000만 원이 났지만 이게 다음에 2,000만 원이 났으면 이걸 아는 사람이면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갈 걸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험과 반복을 유지해서 2,000만 원이 결국 내 평균이 되게끔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비회귀 직관, 즉 그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3,000만 원을 예를 들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건 뭐 시장이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꾸준히 내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의 평균이 올라가면 이게 회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맞으니까. 즉 상관관계. 내가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나의 오늘의 어떤 시도가 그 평균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예측을 변호하는 거는 이제 기저율을 무시하는 거고 정보의 질에 대한 둔감한 태도다.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정보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나 혹은 전체를 보지 않는 어떤 확률을 무시하다 보니까 극단적 예측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대한 극단적인 예측이 유효할 때는 하려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기업이 시세를 냈는지 재무의 퀄리티가 좋은지 뭐 섹터의 방향성 어떤지 그룹의 시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이 직관적인 예측 즉 나의 어떤 평균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을 회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도 골프의 실력이 높아지면 그 어떤 평균 타율이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 것이 맞춰진다는 컨디션의 여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자가 마지막에 이 부분을 두는 이유는 내가 이런 어림짐작과 편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평균을 높여가고 그 평균에 맞춰서 내가 그 어떤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게 상당히 직관력 있게 발휘한다. 그 직관력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한계성, 회상 용이성이라든지 뭐 기저율의 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밟아갈 때만이 우수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에서 이제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어림짐작과 편향을 하고 대중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면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챕터를 이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말을 크게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장비도 새로 바꿨는데 잘 녹음이 돼서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